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따뜻한 봄날 행복하신지요?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의 진심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이에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세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마침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최근 출간한 단정하게 때로는 다정하게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왔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정하게 때로는 다정하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히데시마 후미카로 20년 이상 라디오를 진행해온 베테랑 DJ입니다. 사근사근한 말투에 배려심 넘치는 태도로 수많은 청취자로부터 자꾸 듣고 싶어지는 말투의 소유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긴장을 늦추고 이야기에 생각을 불어넣는 방법, 상대를 절로 수긍하게 만드는 말투, 이야기 주제가 쓰든 달든 균형 있게 말하는 비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말투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다면 이 책에 소개된 33가지 대화 기술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저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려고요. 이 책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1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정한 말투. 첫 문장은 무조건 짧게. 대화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저는 대화에도 첫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금세 끝날 테니까요. 따라서 대화를 쭉 이어가려면 상대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이야기로 상대에게 괜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럼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한마디 한마디 짧게 완결을 지으며 말하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대화 속 문장에 마침표를 늘려가는 거죠. 혹시 고작 그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 우리는 일상에서도 일터에서도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전제로 삼아야 할 지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쉽게 지루해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맨 처음 듣는 말이 너무 길면 어려운 이야기일 거라 지레 짐작해서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SNS 등에서 짧은 이야기가 주로 소비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질질 끌게 됩니다.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여러분도 무심코 땡땡해서 땡땡하니까 라고 줄줄이 이어가는 말투를 쓰고 있진 않으세요? 글을 쓸 때도 자주 지적받는 점이잖아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장문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데 급식이 맛있어서 더 먹으려고 했더니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해서 라고
계속 쉼표를 찍던 버릇을 선생님이 고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라디오 DJ를 갓 시작했을 무렵에도 저는 제 진행 방식에 자신이 없어서 이야기에 자꾸 살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장황해져서 그래서 너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하고 선배들에게 자주 혼났습니다. 그때 했던 방송을 지금 다시 들으면 쉼표 대신 마침표를 찍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탄식하게 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 듣기 편한걸 하고 생각이 드는 대목은 역시 마침표를 적절하게 넣어가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A. 저는 지난 주말 지가사키에 있는 본가에 다녀왔는데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오랜만에 쇼난 해변에 들러 일루미네이션 축제도 즐기니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B. 저는 지난 주말 지가사키에 있는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오랜만에 쇼난 해변에 들러 일루미네이션 축제도 즐기고 왔습니다.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A와 B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A 화법은 화자가 한 번의 호흡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기에 화자 특유의 말하는 속도가 더해진다면 청자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부담을 느끼겠죠. 반면 비화법은 어떤가요? 화자가 적절히 끊어가며 이야기하니 화자도 청자도 대화하는 게 편안합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간결하게 끊어가며 말해야 듣는 사람이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는 뉘앙스로 대화의 문을 열면 듣는 사람도 대화의 전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구나 하고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이어질 내용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기를 좀 더 들어봐도 힘들진 않겠는데 하고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도 금세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즉, 대화 상대에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장황한 얘기를 언제까지 할 작정인데? 라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혹 주변에 어려운 내용도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화 중에 마침표를 몇 번 찍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오, 이 사람은 이야기를 짧게 짧게 끊어서 하는구나 하고 금방 깨닫게 될 테니까요. 문장마다 한 호흡씩. 청취자 사연을 읽으며 종종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연 속 문장이 너무 길어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호응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특히 생방송 중에 막 들어온 사연을 소개할 때는 눈으로 재빠르게 문맥을 파악한 다음 사연자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종이에 적힌 문장들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지만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죠. 라디오 생방송 중에 최근 가장 부끄러웠던 일을 주제로 사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다음과 같은 사연을 들으면 청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제 동네 마트에 갔더니 신상 요구르트 시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면역력을 높여야죠 라는 점원들의 말을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한번 시식하는데 한 점원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며
여러 종류를 자꾸 권해서 도저히 거절을 못하고 오물오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셔서 인사는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고 얼떨결에 저까지 홍보에 동참하게 돼서 정말 창피했어요.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읽자마자 이 얘기는 대체 언제 끝나지? 하고 한숨이 나오지 않나요? 물론 라디오 DJ가 중간중간 숨을 돌리며 읽을 순 있겠지만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마침표가 없는 문장은 읽기만 해도 지칩니다. 더구나 다른 제스처 없이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한 번에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아니라면 끝까지 경청하기란 매우 어렵겠죠. 라디오 DJ가 앞선 예처럼 말한다면 청취자들은 도통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바꿀 거예요. 안타깝게도 DJ의 목소리는 그저 소음이 되겠죠. 그럼 앞의 사연을 다르게 읽어볼까요? 어제 동네 마트에 갔더니 신상 요구르트 시식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면역력을 높여야죠 라는 점원들의 말을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한번 시식하려는데 한 점원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 종류를 자꾸 권하더라고요. 도저히 거절을 못하고 요구르트를 오물오물 먹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셨어요. 인사는 했는데 너무 당황한 거 있죠? 얼떨결에 저까지 아주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고 홍보에 동참했지 뭐예요. 정말 창피했어요. 이렇게 적절히 문장을 끊어 읽으니 듣는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죠. 한 문장이 완결될 때마다 이야기를 이해할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 틈을 이용해 내가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상대가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대화를 짧은 장면으로 쪼개기. 이렇게 문장을 짧게 끊어서 말하는 것은 드라마 영상을 장면마다 끊어서 촬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트에 갔더니 시식 행사를 하고 있었다. 홍보 문구를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시식을 하는데 점원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라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작은 문장들로 쪼개어 전달하는 거죠. 말을 할 때 문장을 간결하게 완결지어서 하도록 주의해 보세요. 익숙해지기까지 말투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평소에 대화할 때도 마침표를 찍어보자 하고 노력하면 점점 몸에 뵐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어가기가 오히려 불편해질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죠. 마침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이 건네는 대화의 첫인상은 호감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쉬운 합법이잖아요. 작은 노력으로 당신의 인상을 훨씬 좋게 만드는 첫걸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